올바른 특목자사고 선택법입니다. 네, 잠시 이렇게 딱 소장께서 나타나셨으니까요. 먼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인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만 소장입니다. 네. 저희 소장님과 계속 꾸준히 저희 학생들에게 교과, 비교과, 그리고 고입, 대입, 의대까지도 전부 다 안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수업부터는 쭉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 하는 타이틀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타이틀과 그 다음에 질문들도 우리 학부모님께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 좀 타이틀로 넣어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답변 드릴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채팅에 계속 질문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요. 가장 많은 질문은 이거죠. 진로에 가장 적합한 학교 어떻게 선택하나요? 인 건데요. 간단하게 저희가 뭐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들은 어느 정도 좀 안내를 드렸어요. 근데 네. 가장 많은 이제 질문은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의학 계열을 진행하는데 영재학교 과학고를 가는 게 적합할까요? 가 제일 많은 질문이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여기서 이제 적합하다, 안 적합하다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은 질문이 5등급제로 바뀌었을 때 이제 과학고, 왜냐하면 과학고는 중등교육법을 따지니까, 영재학교는 영재학교 특별지능법을 따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것. 또 하나, 5등급제에서의 이제 아마 오늘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이제 5등급제에서의 과연 일반고냐, 이제 특목고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는데, 실은 의학 계열이다 했을 때 영재학교 과학고가 적합하냐, 안 적합하냐 보다는 유리하냐, 안 유리하냐의 측면으로 저는 적합이 아니라 유리냐, 아, 유리하지 네. 않느냐. 저는 이렇게 좀 단어 선정을 좀 바꾸고 아, 싶어요. 네, 좋네요. 네. 네네네. 그래서 영재학교 과학고가 유리할 것은 없다. 유리할 것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물론 의대 정원이 늘었을 때 이제 그 과학고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영재학교는 의대 제한을 더 두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관측입니다. 물론 제한을 준다 해서 전면 100% 금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한을 두지 않겠느냐. 물론 뭐 일부 대학들, 뭐 메이저 대학은 아닙니다만 몇 개 대학은 영재학교 출신들이 많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그 외에 메이저 서울권이라 해서 다 메이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메이저권에서는 영재학교가 그만큼 유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 어머니께서 이걸 정확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릴 때 의대를 어떤 권의 의대냐, 즉 음, 5대 메이저 의대냐, 아니면 그냥 서울권의 의대냐, 아니면 지방 국립 거점대학교 의대냐. 요거에 구분을 했을 때 이 영재학교 과학고와 일반 고등학교하고 요거 분리를 한다. 근데 보편적으로 지방 거점 대학이든 서울권이든 메이저 5개 의대든 간에 다 골고루 유리하게 갈 수 있는 건 역시 특목 자사고가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메이저 대학은 영재학교 과학고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그 이 페널티를 준다면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좀 내리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저도 이제 아까 네, 유리하다라는 말씀 드렸을 때 네, 저도 딱 느꼈던 건데요. 네, 여기 지금 질문 중에 하나가 네. 의대 진학 목표로 과학고는 수능 준비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저도 그런 얘기하고 싶거든요. 물론 의대에서 수능 준비할 수 있지만 사실 과학고 말고 수능 준비할 수 있는 곳이 더 많거든요. 그렇죠. 저희들은 지금 전제가 수능은 아직 전제를 깔진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수능은 뭐 영재학교 그만두고 뭐 자퇴를 하고 또 그럼요. 수능을 볼 수도 있는 네네. 거고, 그러니까 그 수능은 약간 별개입니다. 네. 이게 이때까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수능이 아닌, 그리고 이제 과학고 같은 경우도 대부분 수능보다는 일반 이 특기자 전형인 그 수능 없이 수능 최저 없는 건으로 이게 많이들 이렇게 지원을 했고 그 극소수가 합격을 한 게 맞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유불리를 따지는 거지. 수능은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서 수능이 결정되는 거고, 또한 물론 뭐 우리 과학고에서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잔류라고 부르잖아요. 2학년 조기 졸업을 하지 않고 3학년까지 남아있는 애들 중에 대부분 수능 준비를 합니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가 수능 준비를 해주느냐 안 해주냐에 따라서가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는 수능을 우리가 좀 별개로 생각해야 되고, 실제로 수능 준비가요, 메이저 서울권은 과학고보다 지방 과학고가 수능 준비를 훨씬 더 많이 시켜주는 과학고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실제로 졸업 의대도 많이 가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도 수능은 살짝 별개로 우리가 좀 빼놓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유는 네,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네, 학교에서, 이렇게 네. 나라에서 태클을 네. 걸어버리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그럼요. 부분을 보는 그럼요. 거죠. 네네. 특히나 이제 메이저 의대는 더 그렇다. 네. 서울권 의대는 메이저 의대가 아닌 서울권 의대, 예를 들어서 뭐 중앙, 그다음에 이 한양, 그다음에 저기 수도권까지 간다면 뭐 이나 가천, 네. 뭐 이 정도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메이저 의대는
조금 힘들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영재학교 과학고를 보시는 분들, 과학고 자사고를 보시는 분들, 영재학교 과학고 자사고 다 중에 하나 이거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 가장 제가 아마 3년 전부터 우리 최원장님이랑 요거 설명을 하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이건데, 근데 쉽게 이제 와닿는 어머님들도 계시고 쉽게 와닿지 않는 부분도 계시고 실제로 지금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전국에 센터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수지센터입니다. 네. 수지센터에 보시면 수지예고에 뭐 어떤 고등학교가 있냐면 신봉고등학교를 하나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신봉고등학교가 그동안에 서울대 입결이 거의 안 좋았어요. 한 명, 두 명 있는데 이번에 네 명 이렇게 합격을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1차 합격이 아마 제가 알기로 7명인가 됐는데 최종 합격이 4명이 되고 있는데 이 신봉고가 왜 그랬냐? 이 동네에서 몇 년 전부터 신봉고를 가지 못했어요. 왜? 아니 간다는 걸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내신이 너무 타이트한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영재고 과학고 떨어진 애들이 다 간 겁니다. 거기를. 근데 근데 그러고 나서 워낙 치열하니까 내신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합격생들이 서울대 합격생들이 좋지 않다가 최근에 갑작스럽게 올라갔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일단은 영재학교 과학고 졸업자들이 영재학교 과학고를 응시했던 친구들이 영재학교 과학고를 떨어지고 일반고로 갔을 때 그 친구들이 어느 고등학교를 가든 특히 자사고까지도 뭐 아시겠지만 아시는 우리 최원장님 아시는 친구도 비록 영재학교는 떨어지지만 전국 자사고를 가서 내신이 물리수학을 뭐 1, 2등급을 찍습니다. 예, 그런 친구도 많잖아요. 네, 그죠? 그럼요. 그것처럼 자사고가 됐든 일반고가 됐든 탑을 찍는 친구들은 전부 다 영재학교 과고를 준비했던 친구들입니다. 자, 그럼 시스템이 어떻게 하느냐? 영재학교를 준비하고 영재학교가 떨어지면 과학고를 준비하고 뭐 과학고 준비 안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타이트하니까. 근데 이제는 5등급제로 바뀐다면 과학고도 선택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네. 일단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나서 안 되면 자사고를 준비하는 이런 플랜으로 가더라. 근데 그 친구들이 역시 뭐 떨어졌기도 하든 떨어졌던 어떤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네네. 이 친구들이 더 아픔을 딛고 일어나는지 몰라도 일반고 가서도 또는 전국 자사고를 가서도 항상 탑을 찍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만약 의대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물론 영재학교는 불안하긴 좀 약간 불리하긴 하겠지만 예, 일단은 상위권을 이 목표로 한다면 영재학교, 과학고, 자사고 이런 시스템으로 뭐 뭐든지 한번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다. 왜냐면 목표가 뚜렷해야 아이들이 공부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예,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 애들이 공부를 어떤 목표치가 없으니까 안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최근에도 우리가 상담을 해서 이제 개최동에서 상담을 할 때 나온 질문인데요. 보면 우리 그 영재학교 준비한 친구들이 보통 초등학교 4, 5학년 때 물리를 시작을 하면서 그 물리 올림피아드라든가 이런 걸 준비를 하는 친구와 네. 그렇지 않은 친구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물리 올림피아드를 했던 친구들은 영재학교라든가 이런 걸 목표를 했기 때문에 했던 친구들이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그냥 자사고만 같이 했던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그런 친구들이 그 동네에서 물리완을 뭐 세네 번 돌려도 역시 물을 준비했던 친구들이 문제는 훨씬 잘 풀어요. 이거 데이터로 나온 겁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플랜을 짜실 때 저는 영재학교를 목표로 준비를 저학년부터 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자사고까지 흘러가시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가장 목표치에 도달하기도 빠르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지금 여기에 진로가 확실하지 않은 아이인데 숭이여 쪽을 다니고 있고 가까운 곳에 숭이여고하고 수도여고를 하는데 대방동 쪽이신가 보다. 네, 수학과학 쪽에 뛰어나지 않는다라고 네, 성실하게만 아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숭이여고가 지금 과중이더라고요. 가중반입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숭이여고 가도 될까요? 이런 부분인데요. 내신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근데 내시 순위여고를 제가 이제 최근에 한 3년 가까이 계속 매년 봤어요. 거기 좀 다니는 친구들이 네. 있어서 보니까 그래도 과중학교가 훨씬 더 입결은 좋아요. 근데 어떤 난이도의 측면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실제로 어차피 성적 안 나오고 그렇잖아요. 내가 과중학교를 가서 내가 내신 4등급을 받나? 그냥 일반고 가서 3등급을 받나? 3등급, 4등급이다라는 건 애들이 느끼는 폭은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1등급이 아닌 이상.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가 지금 탑이라고 한다면 좀 고려를 해보겠지만 내신이 그렇게 잘 나오지 않는 친구다. 저는 항상 묻어가라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네. 네. 일단은 저희가 진로에 맞게 고민도 해보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재학교 과학고하고, 그 다음에 자사고, 일반고 라인들은 사실 보이시는 것처럼 매번 기간이 좀 다르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학교 준비하고 과학고, 과학고 준비하고, 일반고, 자사고 준비도 가능하시니까요. 진로에 맞게 선택해서 쭉 이렇게 참고해보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다음 수로 넘어가면 바로 이제 이 부분인 건데요. 학생들의 성향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성향인데요. 뭐 우리 친구가 여기 좀 약한데요. 이런 건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특목 자사 일반고 이게 우리 일반적인 성향이나 학습하는 스타일이라던가 네. 이런 친구들은 이런 데 가면 좀 안 되더라. 이런 음, 친구들은 여기 무조건 가야 된다. 음. 이런 기준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요, 이제, 이것도 기숙형이냐 아니냐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네. 그러니까 그 특목자사에서 이제 기숙형이냐 아니냐. 기숙형은요, 그 안에서 무리 속에서 이 친구가 버티는 능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음, 굉장히 크게 좌우를 하더라고요. 개인적인 능력이 있어도 요즘은 그 과제들이 팀 과제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 안에서 융화되고 또는 기숙사 내에서도 기숙사의 어떤 융화되는 정도가 조금 이게 물론 뭐 아니면 학교에서 뭐 다 해주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디테일한 부분은 아이들이 그래도 청소년이기 때문에 민감하기 때문에 저는 기숙이냐 아니냐도 굉장히 큰 좌우, 큰 영향을 준다고 좀 봅니다. 자, 일단은 이 특목자사고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전사고, 그것도 영재학교, 그 다음에 뭐 그냥 과학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영재학교는 학교에서 웬만큼 프로젝트를 다 만들어줘요. 음, 그리고 애들의 성향들이 같이 뭉칩니다. 그래서 큰 그런 거에 대한 문제는 없더라고요. 네. 근데 자사고, 그러니까 영재학교를 만들어준다는 것은 뭐냐면, 자, 한번 거꾸로 생각할게요. 영재학교는 말 그대로 영재성 있는 애들인데, 영재성 있는 애들이 꼼꼼하지는 못하고 성실하지도 못합니다. 뭐, 네, 그렇죠. 겪어보셨겠지만. 그러다 보니, 그런 성향을 요구한다고 한다면은, 영재학교에서 좀 더 튈 수는 있겠죠. 영재성이 있으면서도 꼼꼼하고, 예, 철두철미하다. 그럼 뭐 영재학교에서 더 적응을 잘하겠죠. 네, 하지만, 그러면서 영재성을 같이 갖기에는 쉽지는 않더라. 예,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영재성이 좀 떨어져도 만약에 진짜 악착같이 자기 거를 챙기거나 꼼꼼하게 내 걸 챙긴다. 그 다음에 어떤 점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왜냐면 영재학교는 절대평가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친구가 진짜 점수에 대한 어떤 굉장히 좀 이 꼼꼼함과 어떤 지기 싫은 어떤 승부욕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다면 자사고가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는 또 이면에 과학적인 관심도냐 아니냐.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의대냐 아니냐. 요것들이 이제 많이 작업들을 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성향을 좀 개인적 성향을 좀 봐야 되고요. 특히 이제 전사고 같은 경우도 전사고에 들어가는 그 학교들, 뭐 우리 전사고가 총 몇 개인가? 10개인가요? 네. 그렇죠. 네, 10개마다 성향이 좀 저는 다 다르다고 봐요. 네, 예, 그래서 그것도 아이들 성향에 다 맞게끔 배정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 질문하실 때 꼭 그냥 뭐 전사고 어떨까요? 뭐 자사고 어떨까요? 그리고 잘 모르시고 오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도 상담을 했는데 제가 민사고를 추천을 드렸어요. 의대를 간다고 해서. 그 왜 민사고를 그렇게 막 계속 1시간 동안 막 목소리 터져라 설명을 들었는데 민사고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얘기를 해준 게 그거죠. 지금 지역 전형에서 보면 기존의 지역 전형에서 내신 점수가 가장 낮은 데가 어디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어딘지 아시죠? 민사고입니다. 네, 그렇죠. 민사고가 강원도에서 원주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예, 미래캠이라든가 그다음에 강원대학교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 지역기로 들어가다 보니까 뭐 6등급도 막 들어가고 찍어서 네, 막 그랬습니다. 4점대, 5점대 예. 막 이게 아 나오죠. 실제로 네, 6등급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인데다가 더군다나 민성 같은 경우는 정원이 150명, 160명 뿐이 안 돼요. 근데 국제반이 한 50명, 60명 차지하다 보니 1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원수 대비 합격률이 상당히 높은 곳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안에서의 어떤 소수 인원끼리의 어떤 분위기.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학교마다의 분위기가 다 다를 수 있다. 네, 인원수 대비, 그러니까 이 정원 민성 같은 경우나 상상고 같은 경우 뭐 360명 가까이 되죠. 예, 그런 어떤 인원수 대비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사고냐, 뭐, 과학고냐, 영재학교냐도 중요하지만, 영재학교도 어디 영재학교. 예, 그 다음에 과학고는 어차피 뭐 지역 한정이니까 어쩔 수 그렇죠. 없습니다. 네네. 하지만 전국자사고도 어디 전국자사고가 나한테 맞는지, 이건 진짜 개별적인 성향에 따라 다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팀 프로젝트에 대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학교는 실은 하나고등학교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성향들이 있으니까, 예, 그거는 진짜 전문가분에게 상담을 진짜 한 2시간 정도 아이랑 밀접하게
상담을 하거나 또 진로 검사도 바라보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봅니다. 굉장히 길어졌네요. 이게 네.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이 부분은. 네, 네, 그렇죠. 가장 질문을 많이 하시니까, 네, 실제로. 그리고 이제 음,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네, 친구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던데요. 네, 우리 친구들이 어쨌든 간에 기숙생활을 한다라는 거는 스스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본인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평상시에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 플랜, 이런 스타일을 정할 수 있는지도 한번 점쳐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개인지도 위주로 준비를 했는지, 네, 보편적인 학원을 다녔는지, 이런 성향도 있고요. 예, 굉장히 좀 그런 성향들이 많이 작용을 하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걸 어머님들께서 이제 이 전체적으로 퉁치지 마시고, 예, 면밀하게 좀 체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는 진짜 이제 성격 부분들인데요. 네, 아까 이제 이 부분을 같이 얘기해 주신 것 같아서 여기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특히 아까 기숙사 생활하는 거,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 주변에 얼마큼 민감한지,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등급이 너무 적게 나왔을 때, 낮게 나왔을 때, 차라리 일반을 보고 할 걸. 이런 생각하는 친구의 음, 성향들, 못 견디는 성향들 친구도 음,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네, 이런 학습성과 성격 부분들 한번 잘 보고서 음.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요. 2028 입시에 어느 학교가 효과적이냐? 이게 제일 궁금하신 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2028 입시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표를 세 가지 갖고 왔는데요. 하나는 그냥 수업이 다양해졌다라는 표이고요. 하나는 수능이 통합형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신 5등급제다. 이제 이런 표입니다. 선생님께서 보실 때 이 표들을 보면서 2028 입시가 지금처럼 뭐 일반고, 특목고, 자사고 뭐 이렇게 나눠졌을 때에 어느 정도 균형도 있고요. 뭐 조금 더 유리한 전형들도 있긴 하겠지만 어떤 지형이 바뀔까요? 바뀌죠. 이제 우리가 이제 수능이 이때까지 그저 우리 한 10년 전부터 수능은 자격고사만 하자. 그렇죠. 예, 네. 기초 자격만 하자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됐어요. 그죠? 네. 예, 왜 안 됐느냐? 변별력 측면에서. 음, 변별력 측면에서 수능 말고 과연 학종이 변별력을 제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점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작용을 했어요. 일부 특목고 같은 경우, 뭐 국제고도 그렇지만 아까 뭐 제가 말씀드린 전국자사고도 그렇고, 일부 특목고 같은 경우도 일반고에 대비해서 월등히 내신 점수가 낮아도 상위권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실제로. 근데 이제 그 중간 단계라고 본다면 이제 2028년도는 수능은 진짜 자격고사와의 어떤 일종으로 이제 가지 음, 않겠느냐라고 저는 내다보고요. 그럼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변별력이 생기느냐? 고교학점제라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내신 5등급이 되니까 내신에 대한 변별력이 없어졌지만 고교학점제 시행을 하면서 좀 더 어떤 내실 있는 수업 역량에 대한 것을 평가를 좀 하자라는 측면이고, 네. 그럼 수업적 역량을, 그 내실 있는 수업 역량을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했을 때 저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면접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내다봅니다. 네, 그렇죠. 네, 면접이 50% 이상 벌써 증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음, 이제 상위권 대학이라든가 의대는 50%까지 가는 대학들이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조건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뭐 내신, 그다음에 수능,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교과 영역 뭐 이런 것까지.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떤 뾰족한 것이 어떤 변별력이었다면 이제는 퍼져 있는 것이 변별력이 되고 그 퍼져 있는 상태에서의 각각에 대한 것을 다 챙겨 가지는 그런 측면이 가지 않겠냐 이렇게 내다봅니다. 저는. 네.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네, 이제 저는 이제 소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퍼져 있다라는 거에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내신 60%, 그다음에 뭐 학생부 활동 20%, 면접 20% 이런 입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수능 50%, 그다음에 뭐 활동 30%, 면접 20%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내신은 20%뿐이 안 되는데 뭐 면접은 한 70% 정도 되고 그다음에 활동이나 수능 같은 건 10%가 껴져 있는 이런 식으로 비중이 조금씩 다른, 그렇지만 그렇죠, 다 묶여있는 전형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러면 소장님께서 보실 때에는, 음, 지금처럼 있는 학교의 유형들 중에서 입시에 일단 모두 친구들이 맞는 게 있긴 하겠지만, 네, 이런 유형이 좀 더 뜨겠다라고 하는 네. 것들은 어느 곳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어머님들께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면.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내신 원서를 낼 겁니다. 원서를 내면 생기부로 낼 것이고, 자, 그 생기부에 내신 점수 플러스 수능 최저가 있겠죠. 자, 이제 내신은 일반고하고 어떤 특목고하고 어차피 내신은 나오는 건 똑같을 테니까 이제 네. 냈다고 칩시다. 뭐 우리 학생이 얼마를 받았던 간에. 자, 근데 수능 최저를 봐야 돼요. 그죠? 네, 그럼 그렇죠. 수능 최저는
역시 수능 체제를 잘 보는 고등학교들이 있겠죠. 그렇죠. 예,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전사고라든가 뭐 이런 학교들이겠죠. 네, 일부. 자, 그럼 수능 체제가 잘 보는 학교가 그만큼 유리합니다. 첫 번째. 네, 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수능 체제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면접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자, 면접이라는 것은 어떤 역량이냐? 수업 시간에 비교과라든가 수행평가를 할 때 그만큼 얼마만큼 난이도 있는 과목과 난이도 있는 수행평가를 통해서 얼마만큼 자기 역량화가 높여졌느냐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럼요. 자, 맞습니다. 그럼 그걸 높일 수 있는 고등학교가 어디냐는 거죠. 활동이 많은 곳이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정답 나온 겁니다. 제가 볼 네. 때는. 네. 이거 또,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야 되나? 네. 네. 이제 부모님들께서 오히려 내신 네. 5등급제가 되면, 네. 2등급으로 되는 순간, 뭐, 자사고나 특목고는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저는. 분들 네. 많은데요. 네.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대를 민사고에서 4등급 뭐 이상 간다, 이하 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사실은 내신 5등급제 따져도 2등급, 3등급이 그럼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보다 사실 지금 입시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렇게 수능 체제를 잘 맞출 수 있고, 자기의 진로에 맞게 여러 가지 하면서 활동들 많이 할 수 있는 네. 학교들이 미래에 좀 더 유명해지고 더 효과적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반고 맞는 친구도 그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네,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일반고를 선택하시는 어머님들은 이제 교과 전형 때문에 이제 선택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교과 전형은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건 제가 이제 어떤 분위기를 몰아가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저는 수학 선생이니까 이제 확률적으로. 자, 그러면 교과 전형으로 간다? 자, 맞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9등급제에서 1점대를 찍으면 무조건 가니까. 네, 근데 만약에 등급이 더 어머님도 마음 맞다나 예를 들어서 일반고에서 자사고가 아니라 일반고에서 1등급에서 벗어나면 무조건 의대 못 가죠.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실수해서 하나라도 벗어났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결국은 그 끝나는 거거든요. 실은. 그렇죠. 거꾸로.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러면 교과 전형에서 점수가 확 밀리는 거니까. 그렇게 되죠. 예. 이건 그전에서의 점수폭하고 차이가 안 날 정도로 확 밀리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의대는 못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미 내신은 끝난 거고. 저는 예. 예전에 생각나는 게 서울대에 입학사정관 분인가 그분께서 인터뷰했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왜 서울대는 교과로 한 명도 안 뽑나요? 이랬더니 서울대 정원보다 고등학교가 많거든요. 이런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거거든요. 지금 음, 1등급이 엄청나게 많이 올 맞아요. 텐데 사실 그것도 일반고에서 문제긴 합니다.